오늘은요, 에코이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 너무 잘났어. 너네 나보다 부족해.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인간관계에서 별로 괴로움이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경우가 에코이스트인데요. 먼저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르시시스트들은 첫 번째, 아주 오만해요. 자기 중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어요. 무조건 내 중심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잘났어. 내 말이 다 맞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지속적인 관심과 칭찬을 받아야만 힘이 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하죠. 네 번째, 그래서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 너는 나보다 부족해. 나는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합니다. 실제 내 모습보다, 실제 내 실력보다 내가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주 잘난 척이 심합니다. 네. 그런데 여섯 번째, 비판에 매우 민감해요. 누가 나를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걸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 비판이 나에 대한 합당한 평가라고 생각지 않고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해서 나 또한 그 사람을 또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나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타인의 이익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잘났고 나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내 가족에게 나의 이득을 위해서 넌 희생해야 돼. 그리고 가족을 희생시키고, 요즘 우리 뉴스에서 연예인들 통해서 연예인 가족들 이런 사례 많이 보셨죠? 네, 형이 동생을, 부모가 자식을 희생양으로 쓰는 겁니다. 오로지 내 이익을 위해서 너는 도구가 되어도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덟 번째, 끊임없이 남이 잘 되는 걸 질투해요. 왜? 내가 제일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제일 인정받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 나는 잘났으니까. 네. 자, 아홉 번째,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나 권력도 가져야 돼. 왜? 나는 잘났으니까. 이런 생각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나르시시스트들 있습니까?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직장 상사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친구여도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취의 대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면 끊어내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연인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르시스트가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또 에코이스트라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에코이스트의 특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르시시스트의 반대가 에코이스트입니다. 반대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답답하시죠? 피해를 많이 입겠죠? 피해 입어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통을 겪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릴 때 내가 에코이스트에 해당한다면 내가 나를 잘 보호하는 지혜를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책에 에코이스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먼저 에코이스트들의 특성 및 행동을 볼게요. 자, 첫 번째, 특별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들과 완전 반대죠. 또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 관심받고 싶어하는 나르시시스트들과 정반대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동안 에코이스트는 그림자에 있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들고 있어서 나르시시스트들을 밝게 비춰주는, 즉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때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에코이스트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어때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데 많이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 이 에코이스트들은요, 관계에서 무언가 잘못되면 타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해요. 내가 바보여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 실수야.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때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들은 너 때문이야. 난 잘못 없어. 네가 바보 같아서 그래. 라고 에코이스트들을 공격합니다. 그럼 에코이스트들은요, 맞아, 내가 부족해, 내가 바보여서 그래, 미안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많이 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걸 힘들어해요. 자, 오히려 타인을 너무 배려하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느라 나는 포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뭘 먹으러 가서도 너네 먹고 싶은 거 골라. 나는 다 잘 먹을 수 있어. 너네 먹고 싶은 거 해. 놀러 갈 때도 너네 원하는 곳으로 가. 나는 다 괜찮아. 네, 이렇게 하고 뭐든지 양보하고 뒤로 물러난다는 겁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타인들 눈치 보느라 나는 늘 나에게 있어서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목소리를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에코이스트들은요, 자신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러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늘 희생합니다. 타인을 챙기느라 자기를 돌보지 못해요. 늘 자처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니까 늘 희생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호구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에는 사실 슬픔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해소할 줄도 모르고 아유, 나는 원래 그래,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에코이스트들은 굉장히 정서가 민감하고요, 공감 능력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늘 타인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아마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였을 거예요. 뛰어난 공감 능력을 자기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데 쓰느라 나를 위해 쓸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집에서요, 형제가 여러 명인데 유독 희생 많이 하는 애, 유독 심부름 혼자 다 맡아서 하는 애, 유독 형제들한테 늘 양보하는 애. 부모님도 네가 착하니까 네가 참아라. 아우, 얘는 원래 돈 안 써. 그래, 얘는 원래 돈 안 쓰는데 아우, 우리 첫째는 돈 너무 많이 써. 네가 돈 더 가져라. 부모님들도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착하니까, 넌 순하니까, 너는 양보 잘하니까, 너는 원래 욕심 없으니까. 이런 이유로 이 아이는 계속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강요받는다는 거죠. 특히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에코이스트 자녀를 키우면 이 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병들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부모로부터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의 형이, 나의 누나가 나르시시스트고 내가 에코이스트라면 맨날 형 누나에게 돈 빌려주고 못 받고 맨날 형 누나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갑을의 관계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나에게 에코이스트 성향이 없는지,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마음고생한 지 너무 오래되진 않았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또 에코이스트는요, 도움을 요청하는 걸 상당히 불편해해요. 남이 도와달라 그러면 내 걸 다 포기하고 도와줘. 그런데 내가 힘들 때는 나 돈 좀 빌려줘 말 못해. 그리고 나 좀 도와줘 말 못해.
혼자 그걸 다 감내하면서 그 짐을 다 짊어진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시간이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훨씬 더 괴로울 텐데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건요,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날 안 도와주면 내가 더 괴롭겠지? 그냥 나 알아서 처리하자.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에코이스트들은요, 누가 날 칭찬해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일까요? 땡큐. 나 예뻐요? 고마워요. 저 살 빠진 것 같아요? 땡큐. 이렇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칭찬을 왜 힘들어 할까요? 칭찬을 받으면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불편해서 아니에요. 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를 친다는 거죠. 그리고요, 에코이스트들은요, 욕심이 없어요. 물건에 대한 집착도 없고, 너 뭐 좋아해? 뭐 먹고 싶어?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해? 여행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으면, 나는 별로 그런 거 없어.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라요. 늘 남의 눈치 보고 남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짐이 될까봐 늘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저 사람들이 부담 느끼고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늘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 아닐까?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게 아닐까? 남 눈치 보면서 모든 잘못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나는 기쁨을 즐길 자격이 없어. 나는 행복하게 지낼 자격이 없어. 왜냐면 난 불행하니까, 난 부족하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 이 에코이스트들은요, 나의 욕구를 표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요, 질질 끌려가는 연애를 잘 하고, 이 에코이스트들은 가스라이팅을 되게 잘 당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조정을 너무 잘 당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네, 쟤는 하라는 대로 다 할 것 같아. 쟤는 내 부탁 다 들어줄 것 같아. 돈 빌려달라면 다 빌려줄 것 같아. 뭐 도와달라 그러면 당장 올 것 같아. 그리고 쟤는 별로 의견이 없어. 네, 여러분. 자, 아주 좀 성향이 아주 센 사람들, 그리고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들, 특히 나르시시스트들의 밥이 되고 호구가 되는 사람들이 에코이스트들입니다. 그런데요, 몰랐다면 당했겠죠. 하지만 공자님이 말했어요. 알면 그때부터 변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에코이스트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성향이 오늘 들은 것 중에 3분의 1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나를 지키는데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반 정도 해당한다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면서 누군가의 호구 되지 마세요. 나는 한 70% 해당한다고요? 세상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한 지경에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분노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호구로 살아왔을까? 나는 왜 사람들 눈치 보면서 늘 희생하면서 살아왔을까? 이렇게 너무 오래 살다 보면 반드시 가까운 사람에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에코이스트로 살아왔나요? 배우자에게, 연인에게 에코이스트로 살아왔나요? 오늘부터 변하면 됩니다. 몰라서 못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지혜롭게 내가 나를 지키는, 내가 나의 행복을 챙기는, 내가 나의 욕구를 잘 챙기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에코이스트에 대해 공부했어요. 알수록 우리는 행복한 삶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 파수꾼 박상미였습니다.